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준비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계란찜, 깍두기까지. 뚜껑마다 엄마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 은행 대출 독촉장과 공과금 미납 고지서들이 한쪽으로 가지런히 밀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봤던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을 말아 파는 엄마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반찬을 해놓고 조용히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5천만 원. 카톡 한 줄이 왔습니다. 아들, 너무 급하면 못 쓴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냉장고 가득 5천만 원. 어떤 엄마의 5천만 원. 서울 마포구의 반지하 자취방.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오래된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 안쪽에 조용히 숨어 있는 그 방은 창문이 하나였고 그마저도 반쯤은 땅 아래에 묻혀 있어 대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았다. 여름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처음 계약할 때는 그냥 참으면 되겠지 싶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힘들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자도 새벽이면 몸이 차가워졌다. 그래도 준비는 그 방을 싫어하지 않았다. 32살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매달 월급이 나왔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 하나가 그 방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엄마 박순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재래시장 안에서 김밥집을 운영했다. 가게라는 말도 사실 과분했다. 플라스틱 천막 아래 긴 가판대 하나가 전부인 자리였다. 냉장고도 없이 아이스박스에 재료를 보관했고 수도는 가판대 옆 공동 수도를 썼다. 시장 상인들 중에서 가장 작고 허름한 자리였지만 엄마는 그 자리를 10여 년째 지키고 있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도 준비는 알고 있었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그 시간이면 부엌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고 시금치를 데치는 냄비 소리가 났고 단무지를 써는 칼 소리가 났다. 시장 상인들 중에서도 가장 일찍 문을 열었다. 아침 6시면 밥통에 밥이 가득 담겼고 6시 반이면 첫 줄 김밥이 완성됐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 앉아 쉬는 척하다가 다시 오후 장사를 준비했다. 저녁 무렵에야 가판대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그 시간이면 엄마의 다리는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신발을 벗을 때 발목이 아프다는 것을 준비는 한 번 직접 본 적이 있었다. 짧게 인상을 찌푸리고는 바로 얼굴을 펴는 엄마.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한여름 한낮에 천막 아래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준비는 딱 한 번 같이 있어 본 뒤로 2번 다시 물어보지 못했다. 준빈이 명절이나 연휴를 틈타 내려갈 때마다 엄마의 어딘가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허리가 더 굽거나 눈밑이 더 내려앉거나 손등의 핏줄이 더 굵어 보이거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거나 자주 봤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변화들을 가끔 오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다. 준비는 그게 싫었다. 자주 왔다면 이 변화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눈에 박히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외곽을 매주 오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볼 때마다 조금씩 늙어 있는 엄마를 보면서 준비는 그 미안함을 가슴 어딘가에 쌓아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말도 없이. 엄마는 아들이 오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왔어? 밥은 먹었어? 하고 먼저 물었다.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다. 일이 고되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나이가 드니까 힘들다거나 그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게 준빈을 더 아프게 했다. 가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내가 버는 거 있잖아. 엄마는 그럴 때마다 손을 저었다. 네가 번다고 내가 논다. 내가 이걸 안 하면 뭘 해. 엄마는 움직여야 사는 사람이야. 준비는 그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반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10여 년 전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 이유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그냥 사라진 것이었다. 준빈이 20살이 되던 해였다.
엄마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았다. 슬퍼할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화낼 시간도 없이 바로 시장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가판대에서 일을 도왔고 몇 년 후에 자기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게 엄마의 시간은 시장과 부엌 사이에서만 흘렀다. 일이 엄마를 버티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멈추면 무너질까봐 멈추지 않는 것인지 준비는 끝내 물어보지 못했다. 그냥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내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한 일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없이 자란 준빈에게 엄마는 전부였다. 학교 졸업식도 첫 취업 합격도 첫 월급날도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렸다. 그때마다 엄마는 수고했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어 하고 물었다. 그 말이 사실은 엄마 방식의 수고했다는 뜻이라는 걸 준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됐다. 그래서 더욱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조급했다. 준비는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진심으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어떻게 하면 엄마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월급의 대부분은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남는 돈으로는 큰일을 할 수 없었다. 매달 말이면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이 났다. 빨리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다. 그 무렵 직장 동료 한 명이 코인 투자로 짧은 기간 안에 원금을 2배 가까이 불렸다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2배. 준빈이 1년을 꼬박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을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 이익이 조금 낮아 더 넣었다. 하락하자 평균 단가를 낮추려 또 넣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곧 반등한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들이 가득했고 준비는 그 말들을 읽고 또 읽었다. 어쩌면 믿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확인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빨리 돈을 만들어서 엄마를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첫 대출은 5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은 1000만 원, 그 다음은 2000만 원. 대출 기관도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은행에서 카드론으로, 카드론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반등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겠어. 이 정도면 팔고 나오기엔 너무 늦었어. 그러다 어느 날 시장이 크게 무너졌다. 준빈의 화면에는 시뻘건 숫자들이 가득했다. 원금의 70%가 사라졌다. 숫자는 보였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무서운 신호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자취방 식탁 위는 어느새 그 흔적들로 가득 찼다. 은행 대출 독촉장, 카드사 연체 경고 문자를 출력한 종이들,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 준비는 그것들을 치울 수가 없었다. 보면 현실이 된다는 생각에 외면했다. 서류들을 뒤집어 놓거나 그 위에 택배 박스를 올려두거나 잡지나 신문지로 덮어두기도 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서류들 위에 그냥 수저를 놓고 먹었다. 그게 일상이 됐다. 치우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았다. 외면하는 동안은 아직 유예된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엄마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엄마에게 짐이 되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게 준빈을 제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준빈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2 글자가 떴다. 준빈아, 너 아직 안 왔어? 엄마 반찬 좀 해서 너 자취방에 올라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반찬. 자취방. 엄마가 지금 거기 있었다. 그 말이 뇌에서 천천히 풀리는 동안 식탁 위에 뒤집혀 있는 독촉장들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준비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으며 물었다. 엄마 지금도 거기 있어? 아니, 다 해놓고 지금 버스 타러 가는 중이야. 냉장고에 다 넣어뒀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가 식탁을 봤을까? 아니, 봤을 것이다. 반찬을 하려면 식탁을 써야 하는데 그 위에 가득 쌓인 서류들을 치우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밀어내면서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을까? 준비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퇴근도 하기 전에 자리를 떴다.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엄마의 신발은 없었다. 이미 내려가고 없었다.
현관에 서서 잠깐 멍했다. 그러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준비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다. 시금치 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계란찜, 깍두기, 무생채, 된장국, 제육볶음.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었다. 뚜껑마다 날짜와 내용이 네임펜으로 적혀 있었다. 엄마 특유의 둥글둥글하고 조금 큰 글씨체로. 반찬통들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국은 따로 밀폐 용기에 담아 맨 아래 칸에 놓여 있었다. 마치 식당 냉장고처럼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것처럼.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하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낯선 동네 마트에서 재료를 사고 아들 자취방 부엌에서 혼자 이 반찬들을 다 만들고 냉장고에 정리해 넣고 조용히 내려간 것이다. 얼마나 걸렸을까?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도 혼자서 다 해놓고 아무 말 없이 내려갔다. 식탁 위를 봤다. 독촉장들이 한쪽으로 가지런히 밀려 있었다. 엄마가 치워놓은 것이었다. 보았다는 뜻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밀어놓고 그 위에 반찬을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그 가지런함이 독촉장들이 널브러져 있던 것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엄마는 다 알면서도 그냥 반찬을 해놓고 갔다. 화도 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걱정스럽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냉장고를 채워놓고 갔다. 그것이 엄마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준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엎드려도 다시 천장을 봐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시장 가판대 앞에 서서 김밥을 마는 엄마의 손이 계속 떠올랐다. 손이 갈라지고 퉁퉁 부어도 멈추지 않는 그 손. 그 손으로 버스를 타고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자취방 부엌에서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찜을 찌고 된장국을 끓였을 것이다. 그리고 독촉장들을 손으로 한 장 한 장 밀어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켰을까. 아들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혼자서 그 서류들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 표정을 보지 못한 게 다행인지 못 본 게 더 미안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엄마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도 화를 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 그냥 밀어놓고 반찬을 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비는 가슴으로 알았다. 뭐라고 해야 하지?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떤 말도 그 상황 앞에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가장 솔직한 감정은 그냥 울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울지도 못했다.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음날 오전 9시였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은행 예비금 알림이었다. 박순희 5천만 원. 준비는 화면을 3번 다시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5천만 원. 시장에서 김밥 한 줄에 3,000원을 받고 재료비와 자리세와 공과금을 빼고 나서 손에 실제로 쥐는 것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면 그 돈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감히 계산하기조차 두려웠다. 엄마가 어디서 이 돈을 끌어모았는지 준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오래 부어온 적금을 깼을 수도 있었다. 노후 대비로 넣어두던 보험을 해약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또 다른 어딘가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었다. 어떻게 만든 돈인지는 몰라도 엄마에게 이 돈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걸 알기에 더욱 손이 떨렸고 더욱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아들. 엄마가 보낸 돈으로 급한 거 처리하고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오르면서 살자. 너무 급하면 못 쓴다. 준비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짧은 3줄이었다. 그러나 그 3줄이 좀처럼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무 급하면 못 쓴다. 그 말이 독촉장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은 엄마의 얼굴과 겹쳤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말없이 내려간 엄마의 등과 겹쳤다. 5천만 원을 보내놓고 그냥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긴 엄마의 마음과 겹쳤다. 나무라지 않았다. 따지지 않았다. 이유도 묻지 않았다. 그냥 급하지 말고 한 계단씩이라고 했다. 엄마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준비는 알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린 사람이었으니까. 준비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소리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앉아서. 죄송하다는 말이 목에서 나오질 않았다. 감사하다는 말도 그 무게에 비하면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어떤 말도 이 순간을 다 담기엔 부족했다. 그냥 울기만 했다.
60이 다 된 사람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모은 돈을 이유도 묻지 않고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말로 설명이 안 됐다.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도 얼마가 빚이냐고도 코인에 왜 손을 댔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반찬을 해놓고 갔고 돈을 보내고 짧은 말 한마디를 남겼다. 그게 엄마의 전부였다. 아들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럼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는 것. 이유도 조건도 나중도 없이. 엄마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준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준빈은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부어있는 눈, 창백한 얼굴, 몇 달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들.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도망치면 안 됐다. 엄마가 5천만 원어치의 믿음을 건네준 아들이니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눈을 감는다면 그건 엄마한테 2번 실망을 드리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준비는 오랫동안 뒤집어 놓고 외면하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다. 은행 독촉장, 카드 연체 고지서, 공과금 미납 통보서. 하나하나 읽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무서웠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그런 다음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환 계획을 물었다. 처음으로 직접 도망치지 않고. 전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방법은 있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었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그날따라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처럼 들렸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다. 저녁에 준비는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다. 엄마 잘 받았어. 고마워. 꼭 갚을게.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갚긴 뭘 갚아. 그냥 잘 살아. 그 짧은 말이 그날 하루 중 가장 긴 문장처럼 느껴졌다. 준비는 그 문자를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냉장고를 열어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시금치 나물, 계란찜, 된장국.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전혀 혼자인 것 같지 않았다. 엄마의 카톡 한 줄. 너무 급하면 못 쓴다. 그 말이 이제 준빈의 가슴 어딘가에 새겨졌다.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시금치를 다듬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김밥을 말고 아들 독촉장을 손으로 밀어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 그 엄마가 아들에게 전해준 말이었다. 한 계단 한 계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따뜻한 것인지를 이제 준비는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멈추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었다. 준비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많은 것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내일이 쉬울 것도 아니었다. 당장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빠듯할 것이었다. 그러나 잠들 수 있었다. 엄마가 말해준 것처럼 한 계단씩 오르면 됐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렇게 해왔듯이. 그게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언젠가 다 갖고 나면 진짜로 엄마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되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조급하지 않게 한 계단씩. 에필로그. 준비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내일도 빠듯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온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건네준 믿음이었습니다. 엄마의 카톡 한 줄. 너무 급하면 못 쓴다. 그 말이 준빈의 가슴 어딘가에 평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살면서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느껴진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준빈처럼 혼자서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